교육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안녕하세요. 누리올림 교육라디오 아름다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학의 대면 활동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정책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서포터즈 김아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는 청취자분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한 대학생분과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이다원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수업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20학번인데요. 대학교에 입학할 즈음 코로나가 심해져서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의 대학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거리가 있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했어요. 대면 활동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정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의 학습 결손과 더불어 사회적 교류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죠. 이에 따라 2021년 2학기부터 대학들이 안전한 여건 속에서 교육활동을 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학교는 수업의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초중등학교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의 불확실성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대면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명 코로나 학번으로서 어쩔 수는 없었지만 지금껏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겪고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경험해 보아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 상황에 크게 공감이 되네요. 너무 아쉬웠었는데 대면 수업을 통해 상상 속의 멋진 대학 생활을 실제로 안전하게 누릴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그러면 대면 수업은 특정 날짜부터 전면 운영되는 것인가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 확보의 차원에서 보다 조심스럽게 또 체계적으로 대면 수업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우선 대학별 여건에 따라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을 먼저 대면으로 시작할 텐데요. 2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 역시 방역이 용이한 편이라 대면 수업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단계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러닝과 같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혼용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때 수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별 원격교육센터 개발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변동하는 학습 환경에서 유학생이나 장애 학생, 코로나 확진 이후 학내 복귀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오,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대학 대면 수업 진행의 안전과 실효성을 증진해 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방역 부분에 있어 걱정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데 괜찮을까요? 대학생 여러분들의 안전한 대면 활동을 보장하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에 따라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여러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첫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동한 강의실 방역 관리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10월 29일에 발표된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에 따르면 대면 활동 확대를 위한 방역 지침 중 일부 내용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변경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1월 1일부터 학기 말, 즉 대면 수업 전반적 확대 기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 지침보다 강화하여 적용되었던 대학 방역 지침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소규모 수업 및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을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간 교류 증진을 위해 대학 본부와의 협의를 거친 학내의 학생자치 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되 그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 편의 지원도 계속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대면 수업 전환 시범 운영 기간입니다. 이때는 대면 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 수업은 지양하고 교육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택해 수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좀 더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2021년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대면으로 진행될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해 진로 탐색, 마음 건강 지원, 학교 생활 적응 등의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내 시설 이용 등의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 적용을 권고하여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내년 1학기, 즉 2022년 1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대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방역관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또한 기본적인 체온 측정이나 일상 소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 식당 내 전문 소독 업체 주관의 방역을 실시하는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적인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해 방역 강화에 힘쓸 예정이랍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대학 대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잘 만나지 못했던 동기, 그리고 선후배들도 만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대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중요한 문제로 삼으면서 이와 함께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대학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 지침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대학생의 대면 수업, 오랫동안 대면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누리울림 교육라디오 아름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